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크게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두 쉽게 얻을 수 있는 철부지 막내딸로 자라왔죠. 저희 아빠는 대기업 산하에 있는 한 계열사를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저희 친척들 사이에서 아빠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빵빵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죠. 큰아빠와 큰엄마는 두 분 다 대학병원 의사로 재직하셨고, 작은아빠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큰고모와 고모부는 함께 의류 브랜드를 창업해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상태였어요. 막내 고모네는 법조계에서 크게 유명한 분들이었고요. 아빠를 포함해 5남매가 모두 대성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고, 그 성공의 대가로 우리와 우리 밑의 자손들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죠. 보기 드문 엘리트 집안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게 공부나 성공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저는 자유분방하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편이었어요. 세상 어려운 것 하나 모르고 정말 매일을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취미도 이것저것 바꾸고는 하다가 한 동호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와인 동호회였어요. 와인 동호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저는 비교적 고급 라인을 즐긴다는 곳을 선택해 가입했죠. 와인도 좋아하고 사교적 만남도 즐기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니 더 재미있어 2년이 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동호회에서 이성적 만남을 추구하고 있진 않았지만 눈길을 끄는 사람은 몇 있었죠. 하지만 다들 허영심 강하고 겉멋만 부리는 남자들일 뿐 실속이 있다는 느낌이 오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때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른 조건을 다 제치고 너무 잘생긴 얼굴에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저를 포함한 동호회의 다른 여자들도 새로 들어온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동호회 사람들에게 똑같이 친절하고 나이스한 태도로 다가갔죠. 대화를 나눠보면 아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은 것 같았어요. 본인이 외국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아 한국에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와인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솔직히 말하더군요. 와인도 좋아하지만 사람도 좋아하는데 한국 생활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 몰랐어요. 그럼 가족들은 다 해외에 계신 거예요? 네. 부모님은 뉴질랜드로 아예 이민을 가신 것이고 다른 친척들도 미국, 캐나다 등등 다 떨어져 있어요. 정말 저 혼자만 한국에 있게 된 셈이죠. 신기하네요. 어지간하면 가족들을 따라갈 텐데 왜 세훈 씨만 한국에 있게 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죠.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이셨거든요. 워낙 어려서부터 해외에 있어서 한국어도 잘 못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다른 나라로 아예 이민 가기를 권하셨었죠. 친척들도 다 한국보다 외국에 베이스인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을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저만 돌아왔어요. 정말요? 세훈 씨 혼자만요? 왜요? 말하자면 사연이 긴데 더 친해지면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저는 그와 더 깊은 감정을 갖고 만나기로 했고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사랑 감정에 빠져 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잘생기고 멋지기만 할 뿐 아니라 자꾸 저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가 너무 좋아서 마치 평소에 흠모하던 연예인과 연애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제가 훨씬 그 사람을 좋아해 기우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느껴졌었죠. 영지야, 적당히 해라. 그렇게 세훈 씨한테 달라붙어 있다가 너 지겹다고 떠나버리면 어쩌냐? 우리 세훈 씨가 나를 왜 떠나? 우린 영원히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야,
아무리 그렇게 좋아 죽다가도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질투하기는. 우리 세훈 씨가 잘생기고 키도 큰데다 완전 나이스한 거 보니까 너 나한테 질투하냐? 질투는 무슨. 가족도 친구도 한국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느낌이 좀 쎄해서 그러는 거지. 아무튼 잘 좀 알아보고 만나. 얼굴에 빠져서 그냥 미친 듯이 좋아하지 말고. 어? 친구들에게 세훈 씨를 소개만 하면 다들 부러워 미치려고 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없이 큰데다 이렇게나 멋있는 남자까지 차지하다니 질투가 날 만했죠. 저는 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사귀기 전까지는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대하더니 교제를 시작하고는 남자친구 역시 완전 사랑꾼으로 변하더군요. 외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데다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라니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영지야, 나 이번 달 말에 2주 동안 부모님한테 다녀올까 해. 2주나? 2주씩이나 우리 떨어져 있어 본 적은 없잖아. 자기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지? 나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하지만 부모님 뵈러 가는 거니까 우리 예쁜 영지가 이해 좀 해주라. 사촌형 보러 간다고 열흘이나 캐나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떨어져 있어야 하다니. 자기 친척들이 해외에 흩어져 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안 좋은 점도 있구나. 부모님이고 친척들이고 나를 워낙 좋아하니 말이야. 1년에 출국만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그래도 보내기 싫다. 부모님은 한국에 돌아오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거야? 한국에서 사는 게 지쳐서 이민 가신 거니까. 워낙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만큼 빡빡하고 치열한 나라가 없다시는 거야.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고 싶다고 뉴질랜드로 가신 거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세훈 씨도 무조건 뉴질랜드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는 않으셔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아들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 한국이 아닌 아프리카나 달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해도 안 말리셨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심해 보이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일종의 가족 문화라고나 할까? 멋있어. 자기도 멋있고 부모님도 멋있으셔. 남자친구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다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그분들을 뵈러 제법 장시간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죠. 결혼을 한다면 시댁과의 마찰이나 시집살이 같은 일은 없어 좋았지만 한창 애틋할 시기에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은 정말 싫었죠. 그래도 부모님 친척들을 보러 가는 거니까 별말 없이 남자친구를 보내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원래 개인 자산을 관리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1년에도 이렇게 몇 번씩 출국하는 일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 나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그의 고객들은 최상위 VIP들이고 해외에도 작은 경로를 뚫어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처럼 외국 경험이 많고 잘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 알아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외모, 성격, 능력까지 어디 하나 밸런스가 깨지는 구석이 없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더욱 목매달았어요. 제가 하도 좋다고 난리를 치니 부모님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군요. 우리 영지공주님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는 놈들만 수두룩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입에 박세훈 이름을 쉬지를 않네. 도대체 우리 도도한 공주님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남자가 누구일까? 놀리지 마, 아빠. 나 이번에 진짜야.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빠도 세훈 씨 만나면 진짜 깜짝 놀랄걸? 아빠가 예전에 말한 그 홍콩인가 중국 배우 누구지? 금성무? 맞아, 금성무. 그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어.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나만 사랑해주는 데다 또 능력은 얼마나 좋은데. 진짜 백마탄 왕자님이 따로 없다니까. 아빠 질투나려고 한다, 야. 영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아빠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지금 부모님 뵈러 뉴질랜드에 가 있어.
다녀오면 인사드리자고 이야기해볼게. 남자친구가 뉴질랜드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서프라이즈로 공항에 마중을 나가 있기로 했어요. 여기서 있으면 나오면서 바로 날 볼 수 있겠지? 얼마나 깜짝 놀랄까? 저는 남자친구의 도착 비행기 시간에 맞춰 게이트에서 기다렸지만 한참을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항공사의 탑승 여부를 물으니 개인정보라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공항에서 3시간을 넘게 기다리다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고 남자친구 집에 가보았죠. 집에 왜 불이 켜져 있지?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집 비밀번호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남자친구가 나오는 것이에요. 세훈씨, 세훈씨. 영지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뭐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 도착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자기 놀래켜주려고 공항에 가서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되고 혹시나 하고 집에 와본 거야. 더 일찍 도착한 거야? 한국에 왔으면 나한테 전화부터 해야지. 휴대폰은 왜 계속 꺼져 있는 거야? 저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남자친구를 몰아세웠어요. 그게 있잖아. 갑자기 비행기 편이 바뀌어서 좀 더 일찍 도착하게 됐어. 휴대폰은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떨어뜨렸는데 세상에 완전 박살이 난 것 있지? 마침 공항이라 새 폰을 살 수도 없고 비행기 시간도 다 되어서 우선 탔지. 집에 와서 짐 정리 대충 하고 지금 새 휴대폰 사러 나가려고 하는데 영지 너랑 이렇게 만난 거야. 나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내가 자기 놀래켜주려다가 오히려 내가 얼마나 더 놀랐는 줄 알아? 내가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했다고. 자기 집까지 오면서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올 뻔했단 말이야. 영지야, 나도 다 큰 성인 남자인데 무슨 일이 생겨. 걱정시켜서 미안해 영지야. 나 너한테 들려줄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우리 부모님한테 네 얘기했거든. 정말 예쁘고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다고. 내가 사실 영지랑 결혼하고 가정까지 예쁘게 잘 꾸리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응원한다고 하셨어. 뭐야? 이거 프로포즈야? 뭐 그렇게 봐주면 고맙고. 아무튼 우리 부모님도 우리 사이를 찬성해 주셨다는 거. 혹시 이번에 뉴질랜드 간 것도 그것 때문에 갔던 거야? 나 영지 너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 허락받으러 갔다 온 거야.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제게 청혼을 하다니. 정말 드라마나 영화 속의 공주가 된 것 같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왜 돌아오는 비행기가 바뀌었는지는 부모님 얘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남자친구가 인사부터 오기로 했죠. 엄마 아빠 여기 세훈씨. 내 말이 맞지? 금성무보다 잘생겼지? 정말이네. 반가워요. 영지 아빠 민중석이에요. 말 편하게 할게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어머, 진짜 배우처럼 잘생겼다. 지나가면 다 한 번씩 고개 돌려서 쳐다보겠는데?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영지같이 예쁜 아이 옆에 있으면 저는 뭐 별거 아니죠. 이것 봐, 우리 세훈씨는 말도 예쁘게 한다니까? 잘생기고 예의도 바른 제 남자친구를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날 인사 온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부모님이랑 친척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아예 안 들어오시나? 다른 가족들이 한국에 다 없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십니다. 오히려 제가 가는 일이 훨씬 많죠.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욱 그리운 법인데 자네 부모님은 참 독특하시군. 네, 한국에 대한 정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자네는 오히려 한국에 있기를 선택했다니 의외야. 저는 아무래도 영지를 만나려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친구 말재간이 장난 아니구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어졌고 곧이어 아빠가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아들 결혼식에는 참석하실 수 있는 건가? 아빠, 영지도 일이 좋아하고 내가 봐도 괜찮은 청년인데 망설일 게 뭐가 있어?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그럼 우리 영지 국민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진짜 우리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허락해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자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양쪽 집안에서 모두 긍정적 신호가 떨어졌고 저희는 큰 마찰 없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엄마랑 아빠가 상견례라도 좀 해서 자기 부모님을 뵈었으면 하시는데 잠깐 나오시는 것도 어려우시려나? 결혼 전에 부모님들이 한 번도 못 뵙고 식장에서 처음 딱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 안 오시려고 할 텐데 내가 한번 다시 말해볼게. 저는 솔직히 약간 서운하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원수를 지고 떠나신 것도 아닌데 아들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러 와주는 것도 힘들 거라고 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장시간 비행이라 해도 한번 꼭 배웠으면 하는데 아빠가 비즈니스 끊어드릴 테니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 알겠어. 절대 나오시지 않을 거라는 남자친구를 계속 설득해 결국은 원하는 답을 얻어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잘 설득해 볼게. 상견례 때 자리해달라고. 나쁜 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와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댁 자체가 한국에 있지 않은 게 큰 장점이라니 생각하고 저는 참았어요. 잠깐 오시겠대? 정말? 와, 알겠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 전할게. 뜨뜻미지근한 남자친구의 태도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상견례를 무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멀리서 어렵게 오시는 자리인 만큼 매우 신경 써서 준비를 했죠. 저는 미리 문 앞에 마중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세훈씨 여자친구 민영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놀랄 정도로 동안이었어요. 4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피부도 좋았고 몸매도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장이나 옷차림이 상견례 자리인 것에 비해 조금 과하게 느껴졌고 10cm가 좋게 넘어 보이는 하이힐 때문에 아버님의 키가 훨씬 작아 보였죠. 저는 어쨌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들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훈이 엄마입니다. 아, 네. 먼 걸음 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영지 엄마 아빠입니다. 뭔가 불편해 보이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좀 신경 쓰였지만 그도 나처럼 긴장을 많이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정말 한국에 올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희를 그렇게 뵙고 싶다고 하셨다고. 아, 네. 이제 사돈이 될 사이인데 결혼식 날 딱 처음 보고 또 헤어지는 건 좀 아니지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뭐 한국이 좋았으면 계속 여기 살았겠죠. 그래서 결혼 날짜는 잡으신 건가요? 아이들은 10월 달에 했으면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월... 저희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좀 하는 일이 많아요. 특히 10월이면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데 큰 행사라 한국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친구만 빼고 저희는 모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아니 그럼 결혼식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아이들이 하는 결혼이니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가 꼭 참석해야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와 엄마의 얼굴에 난처함이 비쳤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까지 바쁘게 생활하고 계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10월이면 참석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 네. 순간 굳어진 분위기를 풀려고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결국 바삐 밥을 먹고 헤어지는 모양새가 되었죠. 이렇게 배웠는데 벌써 가시려고요? 제가 좋은 호텔도 잡아놨는데 그곳에서 묵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미 잡아놓은 곳이 있어서. 이 사람도 저도 다른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럼 이만. 저와 저희 부모님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먼 나라에서 아들 상견례 자리까지 와놓고 결혼식 참석은 어렵겠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밥만 먹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다녀. 언짢아진 아빠와 엄마를 집으로 가시게 하고 저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기야,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나는 오늘 상견례 자리가 썩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영지,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런데 저게 우리 부모님 스타일이고 저분들이 내 삶을 존중했듯이 나도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싶어. 한국처럼 자식 가족의 세레머니에 꼭 참석해야 되고 이런 거 좀 식상하지 않아? 식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축하인 거지. 상견례에는 오셨는데 결혼식에 못 오실 것 같다는 걸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상견례에도 참석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나와 다름을 크게 느낀 사건이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행동은 존중보다 방치에 가깝다고 느꼈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죠. 어찌됐든 저와 결혼할 사람이고 다르긴 하지만 그의 가족 문화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와 일을 잘 풀어가기로 약속했죠. 그래도 그의 부모님이 결혼식에는 웬만하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중 남자친구는 고모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며 또 출국을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미국? 얼마나 가는데? 할머니 뵙고 오는 거니까 일주일만 다녀올게. 일주일? 알았어. 그런데 자기야, 나 좀 서운해. 왜? 뭐가? 우리 결혼한다고 해외에 계신 자기 친척들한테 다 연락 돌렸잖아. 참석할 수 있다는 가족들 한 분도 없었잖아. 그런데 그 친척들의 대소사를 자기는 혼자 다 챙기는 것 같아서 좀 그래. 난 원래 성격이 챙기는 성격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무딘 거고 나까지 똑같이 안 찾아가고 연락 안 하면 우리는 완전히 연락 끊겨서 남남처럼 지내는 거지 뭐. 그래도 자기만 너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람들 챙기는 것 같아서. 난 괜찮아. 영지, 네가 날 이해만 해준다면. 미안해. 결혼하면 출국하는 일 최대한 줄이도록 할게. 나 드레스 가봉 전에 놀 거지? 그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자친구는 또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저는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베트남에 놀러 갔다며 친한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영지야, 이거 너 신랑 될 사람 아니야? 뭔 소리야. 내 남자친구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너무 닮았잖아. 안 그래?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의 남자는 어느 술집 앞에 불량스러운 자세로 담배를 피며 어떤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정말 남자친구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어요. 세훈 씨는 담배도 못 피는데? 아닐 거야. 네가 어떻게 베트남 가서 우리 세훈 씨랑 똑 닮은 사람을 찾았다. 야, 신기하네. 키도 그렇고 몸집도 그렇고 완전 세훈 씨였는데? 진짜 미국 간 거 맞아? 맞다니까. 세훈 씨가 왜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저는 친구에게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사실 불안했어요. 사진 속의 남자가 너무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죠. 아닐 거야. 세훈 씨가 베트남에서 다른 여자랑 있을 리가 없잖아. 그것도 못 피는 담배까지 입에 물고. 저는 남자친구가 귀국할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영자, 나왔어. 나 많이 기다렸지? 이것 봐. 다 네 선물이야. 고마워. 그런데 얼굴이 좀 탔네? 내가? 할머니 모시고 산책을 좀 많이 다녔더니 그런가 봐. 거기 햇볕이 또 좀 세야 말이지. 할머니는 좀 어떠셔? 나보고 반가워서 기운 많이 차리셨어. 결혼식 보러 한국 꼭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렵지 뭐. 아무렇지 않게 미국에서의 생활과 친척들 이야기를 꺼내는 남자친구를 보며 더더욱 사진 속의 남자가 그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어요. 자기야, 이거 수민이가 베트남 갔다가 보내준 건데 봐봐. 자기랑 똑같이 생겼지? 폰 속에 사진을 내미는 순간 남자친구가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진짜네? 나랑 똑같이 생겼네? 신기하다. 이거 베트남에서 찍은 건데 자기 아니지? 형제야, 나 미국에서 지금 막 돌아왔잖아.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너 보고 싶어서 그냥 막 달려온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나랑 많이 닮긴 했지만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나도 수민이한테 아니라고 했는데 키도 몸매도 얼굴도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자기랑 너무 똑같아서 나도 놀랬어. 난 담배 냄새 끔찍이 싫어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신기하기는 하네. 나랑 정말 많이 닮았잖아. 이거 그거 아니야? 도플갱어? 나 베트남 가면 안 되겠다. 도플갱어 만나면 한 사람 죽는다는 소문 있잖아. 남자친구는 끝까지 본인이 아니라며 잡아댔고 저 역시 미국에서 막 도착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일은 접어들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긴 했었죠. 저는 결혼식 2주 전에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어요. 자기야, 어머니랑 아버지 진짜 결혼식 못 오신대? 말했잖아, 못 오신다고. 이런 말 그렇지만 아빠 사업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시고 대학병원에 계신 큰아빠랑 친분 있는 분들도 오시기로 했대. 검사, 변호사, 교수님들도 명단에 수록하고 나는 진짜 이해하고 괜찮은데 우리 엄마랑 아빠 체면이 좀 안 설 것 같아서 사돈이 없는 결혼식 우리는 뭐 신경 안 쓰지만 남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그래서. 남자친구는 고민에 잠기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 이튿날 남자친구와 결혼식 날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정말이야. 아, 고마워.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시면 내가 진짜 잘 모실게. 저는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자친구는 반응이 썩 좋지 않더군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점수를 따면 남자친구도 더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기쁘게 결혼식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바로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는 시댁 어른들을 위해 공항에 마중을 가려 했으나 남자친구가 완강히 말리며 저를 오지 못하게 하더군요. 결국 식당일 아침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만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멀리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아들 결혼식에 와주셔서 며느리인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날은 너무 좋은 날이니 나쁜 생각하지 않고 식을 잘 마치기로 했어요. 그날은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아빠 하객 말고도 굉장한 스파게 친척분들의 지인까지도 참석해 주셨죠. 남자친구 역시 생각보다 유명하고 많은 하객 수에 좀 놀라는 듯 하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마쳤고 저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희는 다음 달에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예약해 놓은 상태여서 식을 마치고는 잠깐 바닷가에 바람만 쐬고 오기로 했었죠.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이 K호텔에서 묵으신다고 했지? 짜잔. 이게 뭐야? 우리도 거기서 하룻밤 보내자. 내가 예약해놨어. 뭐? 왜 그런 걸 말도 없이 마음대로 예약해?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나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 계시는 며칠이라도 옆에 있으려고 했지. 내가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구경 시켜드리고. 제가 뉴질랜드로 가거나 한국을 싫어하는 시댁 식구들이 오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다 생각해 저는 그분들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시어른들이 묵는 호텔에 숙박을 예약했는데 남편은 굉장히 당황해 하더군요. 영진이가 좋은 뜻으로 한 건 내가 다 아는데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엄마랑 아빠 놀라게. 안 좋아하시려나? 내가 그럼 먼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올게.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있어. 알겠어. 몇 시간 뒤 남편과 저는 K호텔로 들어갔고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서로 많이 얼굴을 보지 않아서인지 시댁 어른들과의 대화는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더군요. 어머님, 뉴질랜드에는 맛있는 음식 뭐가 있어요? 제가 가본 지 워낙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음식? 뭐 외국 음식이 다 그렇지. 어머님, 이따 여기 앞 산책 안 가실래요? 야경이 엄청 좋던데. 난 아직 비행했던 피로가 가시질 않아서 둘이 다녀와.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방에서 쉬겠다며 올라가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막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이런 거를 많이 안 좋아하셔서 네가 이해해 영지야. 제 서운한 표정을 읽은 남편은 달리듯이 제게 말을 건넸어요. 저희는 따로 맥주 한 잔을 더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긴장이 다 풀려서 그런지 졸리네. 씻고 자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쌓인 피곤 때문인지 맥주 몇 잔에 졸음이 쏟아져 입은 옷 그대로 침대에 퍼져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눈을 떴고 남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죠. 잠깐 나갔나 보다 하고 저는 아까 못 씻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왜 아직도 안 오지? 어디 간 거지? 전화도 안 받는 남편을 저는 찾아 나섰어요. 밤 수영하나? 아님 헬스장? 호텔 내부에 있는 수영장과 짐까지 가보았지만 남편을 찾을 수 없었죠.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머님 아버님 방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못한 얘기 하느라. 저는 다른 층에 있는 시부모의 방을 찾아갔고 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고 할 때였어요. 하하하, 대박이다 진짜. 결혼식 축의금만 해도 장난 아니겠던데? 나 긴장 겁나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죽을 뻔했잖아. 수고비 더 얹어서 줘야 돼? 걱정하지 마. 두둑이 더 챙겨줄게. 아줌마 연기 진짜 대박이던데? 막 아무렇지 않은 척. 인정. 연기하셔도 되겠어요. 나도 네 덕분에 간만에 좋은 구경했지 뭐. 그리고 나 여기 있는 동안 너 말 조심해. 아줌마가 뭐냐 아줌마가. 저 띨띨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엄마라고 똑바로 불러. 네 엄마. 방 안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낄낄거리며 대화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나저나 이재성, 인생 이제 다 폈네. 완전 꽃길만 깔렸어. 그러니까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아니 더 정확하게 나처럼 잘생기고 봐야 돼. 저 띨띨이가 나한테 얼마나 매달렸는지 알아? 그런데 왜 저 띨띨이야? 솔직히 집안만 괜찮지 얼굴은 뭐 그냥 보통이던데? 그냥 괜찮은 집안 아니야. 어마어마해. 이제는 내가 저 집 사이로 들어가면 내가 골라서 비빌 언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만났던 애들 중에 제가 제일 인물이 없긴 하지.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나중에 난 저 집 돈 잘 받아서 다른 여자 실컷 만나고 다니면 되지 뭐. 제가 아주 도도한 공주님처럼 굴어도 아주 멍청한 애더라고. 내가 그렇게 다른 여자들 옆구리에 끼고 막 2주씩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깜빡 속더라니까. 지도 뭐 나름 머리 썼겠지. 시댁 식구들 아무도 한국에 없지. 남편 잘생기고 잘났지. 완전 잘 잡았다고 지금 지 스스로 칭찬하고 있을걸? 그럼 그때 며칠씩 가게에 안 오고 그랬던 게 다 다른 애들이랑 놀러 갔었던 거였어? 진짜 대단하다 이재성. 얼굴값 진짜 하네. 지금까지도 잘 나갔지만 앞으로는 더 잘 나가서 얼굴 보기 힘들 테니까 지금 많이 봐두쇼. 그래도 가게에 종종 놀러와.
네가 오면 이상하게 그날 손님이 많더라. 네가 우리 가게 돈 붓는 부적이잖아. 내가 가끔씩 들러드릴게. 예쁜 애들 많이들 꽂아 놓으쇼. 이 자식 진짜 보면 볼수록 놀랍다니까. 이름 싹 바꿔 직장 싹 바꿔서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다니. 내가 한 수 배워간다. 아저씨도 이제 이 아줌마 그만 쫓아다니고 돈 되는 여자 잡아서 빨리 인생 펴야지. 언제까지 이 아줌마 꽁무니만 쫓아다닐 거야. 수뇌부도 이런 수뇌부가 없어요. 참나. 왜? 영애 덕분에 나도 이런 호텔에서 자보고 네 아빠 노릇도 해보고 하잖냐. 우리 아저씨 진짜 참 소박하다. 아줌마, 진짜 아저씨한테 잘해줘. 이런 남자 없어. 나는 이해 못하지만 진짜 이런 아저씨 없어요. 담배 없네. 나 담배 좀 하나 사올게.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고 남편이 나오더군요. 저는 부들거리는 온몸을 간신히 추스리고 서 있었어요. 영지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내가 지금 막 올라가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영지가 왜 여기서... 남편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더듬어가며 횡설수설하더군요. 남편 뒤로 더 당황한 가짜 시부모가 등을 돌리고 서 있더군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니. 영지야, 우리 방으로 돌아가자. 이거나 다 들었어. 내 귀를 똑똑히 다 들었다고. 저 사람들 당신 부모 아니잖아. 아니, 당신도 박세훈이 아니잖아.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도대체 뭐야? 뭐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너인 거야? 저는 저도 모르는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절규하듯 말했어요. 영자,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흥분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그동안 미심쩍었던 거 네 입으로 다 술술 얘기해 주던데 뭐. 아줌마 아저씨, 당신들 뭐해요? 이 인간한테 돈 받고 부모 역할 해준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런 것까지 해줘요? 네? 말 좀 해봐요. 창피한 듯 얼굴을 가리는 가짜 시부모 둘은 재빨리 저를 피해 밖으로 달아나더군요. 영지야, 다 오해라니까. 오해야. 진짜 아니라니까. 나 진짜 너 사랑해. 너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해서? 너 진짜 끝까지 양심 없구나. 뭐? 네가 만났던 애들 중에는 제일 인물 없는데 집안이 빵빵하다고? 너 정말 꽃값을 제대로 떠는구나. 네 말대로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대단해. 네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법조계 사람도 있거든. 너 콩밥 몇 년 먹고 싶어? 아니면 아예 못 나오게 해줄까? 순간 남자는 동공이 커지더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아니야 영지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사실대로 말할게. 이번에 나 또 들어가면 진짜 오래 못 나와. 제발, 뭐? 너 진짜 아주 쓰레기였구나. 제가 워낙 소리를 질러대니 호텔 가드들이 출동을 다 했더군요. 상황을 대충 듣고 그는 경찰서로 넘겨졌고 가짜 시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잡혀왔어요. 저는 한동안 넋이 나가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영지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이것 좀 먹어봐, 너 꼴이 말이 아니야. 가족들은 멍해진 저를 보고 오열했고 저는 한동안 정말로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울다가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웃다가 옷을 꺼내 다 찢어버리기도 했었죠. 저도 저 스스로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봐도 제 미친 행동은 그칠 줄 몰랐고 저는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을 치료하는 데 쏟아야 했어요.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스스로를 가둬두기도 해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며 지냈어요.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난 후 그 모든 것이 다 저의 허물 그리고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 누구를 탓해? 다 내 잘못인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거기에 현혹돼서 내가 좋다고 쫓아다닌 건데 내 무덤을 내가 스스로 판 거나 다름없지.
그동안 내가 부족한 것 없이 너무 편하게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철이 없었던 거야. 죽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제 인생관과 태도를 바꾸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흔들릴 때도 있지만 최대한 중심을 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가족들 모두 이런 저를 응원하고 있고요. 그 나쁜 사기꾼 놈의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제게 보여줬던 모습 중 진실은 단 한 개도 없었더군요. 박세훈이란 이름도 자산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해외에 흩어져 산다는 가족들, 친척들 이야기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는 핏줄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고아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나쁜 짓만 골라하는 문제아였어요. 그나마 반반한 얼굴 때문에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스폰해주는 걸로 굶지는 않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그렇게 살기도 지겹고 해서 팔자 한번 펴보자 라는 생각에 저와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 갔던 것이고요. 저와 만나면서 가족들을 만나러 종종 출국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다만 가족이 아닌 다른 여자들을 끼고서 놀러 갔던 것이었고 제 친구가 베트남에서 찍었던 사진 속 불량남 역시 그가 맞았더군요. 그의 가짜 엄마 역할을 해준 아줌마는 그가 자주 가던 술집 사장이었고 아빠 역할은 그녀의 애인이었대요. 정말 기가 막히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기단이 보여준 것 같아요. 막내 고모 덕분에 그들을 싸그리 잡아놓고 최대한 많은 형을 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그들이 죽도록 미웠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안쓰럽고 불쌍하기까지 해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들도 거기서 나오고 싶은 걸까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 보려 합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인연들과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